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주식회사 포근의 영업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점장 고채희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5개월 전에 저는 환자의 상태로 여기를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심리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갑자기 머릿속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줄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듯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엄마가 깨끗이 갈 수 있게 연명치료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언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말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보기에 제가 이제 뭐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거 오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픈 상태를 사실은 가족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쓸 때 이제 제가 시작하는 말을 적어놨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서 하는 말은 잔소리고 죽어서 하면 유언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딸한테 해야 될 말이 다르고 아들한테 해야 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래서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누가 보면 얼굴에서 푸석푸석하니 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증상이 이제 그 머리에 압력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압력이 우리 손주가 한 4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6살이 될 때까지 압력이 계속됐어요. 이제 막 심할 때는 눈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을 전전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병원에선가는 정 걱정이 되시면 큰 병원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봐라. 머릿속에 꽈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소견서를 떼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의사가 참 기분 좋게도 괜찮다고,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저는 의사의 말을 믿지 뭐 환자가 누구를 믿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며칠 안 있어서 증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뒤통수가 벌떡벌떡 뛰었어요. 뛰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금 며칠 지나니까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요즘 좋잖아요. 검색하기 좋아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뇌암의 증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토하긴다 그러더라고요. 어지러우면은 금방 어지러지면서 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암으로 가는 길인가? 이거는 뭐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게 저희 남편이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해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요양 중인데 퇴원한 지 며칠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내가 머리가 이게 터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딸한테는 얼굴을 보니까 딸은 바빠 죽는 거예요. 아침 되면 출근하면서 애 유치원 보내야 되고 저녁에 늦게 오고 뭐 어떨 때는 또 밤에 집에 와서 일을 하고 그 얼굴을 보고 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를 이제 이 자리로 불러내신 그 이제 고현심 지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게 저랑 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가끔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까이 있다고, 집으로 금방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대체의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의사들도 뭐 이렇게 못한다는데 대체의학이 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이 원래 대체의학을 하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믿지는 않았지만 집까지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예의상 한번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설릉 체험장에 가서 3시간을 잤습니다. 3시간을 자고 집에를 왔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2년 동안 시달리던 압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숙이면 압력이 와야 되는데 압력이 없으니까 더 깊이 숙여보고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또 숙여보고 했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압력이 있다고 가족들한테 뭐 얘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상대도 없고, 그리고 고인심 지점장한테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몸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뭐 내가 어디 안 좋다 하면은 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쩌다가 잠깐 없는 걸까? 내일 아침 되면 계속될까? 아니면은 그 침대 때문에 그런가? 뭐지? 그런데 이제 참았어요. 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를 간신히 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머리를 숙여봤어요. 또 없는 거예요. 그날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전화했어요. 고백을 했죠. 내가 사실은 2년 동안 압력에 시달렸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회사에서 지점장을 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점장님 얼굴이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뭘까? 나는 누워서 잠만 자고 왔는데 뭐지? 그랬더니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회장님께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하실 테니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와야죠. 병원에서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 했는데 병원에서 뭐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와서 원리가 언제 나오나 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이 매트를 쓰면은 뭐 4가지 빛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의 빛, 희망의 빛.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손을 확 들어요. 저 같으면 손을 안 들 것 같은데 들더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이상한 데 봤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원리는 언제 말씀하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음량 밸런스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몸의 전자파가 어떻게 나쁜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확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지.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컴퓨터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귀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핸드폰을 썼고 그리고 그 핸드폰 충전하느라고 멀티탭에 꽂아갖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 다음에 원수 매트를 깔고 잤어요. 전자파 천국에서 살았던 거죠. 이거였구나. 그때 제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바로 결정을 하고 일사천리로 이제 구매를 해가고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금방금방 얼굴이 변하는데 제 사진이 핸드폰 사진에 그 콜라주라 하죠. 이렇게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 제가 해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좀 얼굴이 이상해요. 많이. 근데 그 사진이 1년 전 사진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금방금방 좋아지면서 컨디션이 예전 같은 거예요. 나 이러면은 이 정도면은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예전 같은 느낌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강의 빛, 희망의 빛, 그 순간에 다 봐버렸어요. 이거를 쓰면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고 승리할 수 있겠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거 정말 꼭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한동안 한 열흘 정도를 못 쓰니까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이제 이불을 가는데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용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아픈 사람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어갖고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전에는 나가지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옷을 챙기고 나가가지고 그 어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가긴 갔는데 좋기는 좋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다 보여줘야 될지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막 하다가
아시죠? 네? 얘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막 나를 달래면서 아니 왜 우냐고 내가 살게.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파는 방법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속을 어떻게 보이지?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 근데 꼭 쓰셔야 된다. 근데 꼭 쓰시되 그냥 쓰시지 말고 사장님이 직접 와서 우리 회장님을 한번 만나라. 저는 이 멘트를 못 써도 우리 회장님을 갖다가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 두 사람이 만나면 금방 통할 것 같다. 좋은 분들은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바쁜데 제가 꼭 시간을 내서 와야 된다니까 곤란해하는 거예요. 속으로 짜증이 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번호도 모를 텐데 어쨌든 통해가지고 전화 연락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약속을 잡고 회장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30년을 한 가지로 꾸준히 하시는 분은 뭐 없이는 못한다. 자기도 30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가 없었으면 이 일을 못했는데 저는 30년이라는 말 한마디로 난 이걸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회장님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시다.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말았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자기 아들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꺼번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얼떨결에 지점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너무 좋다고 막 애가 터져가지고 제가 끙끙거렸을 뿐인데 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 밑에 지점장을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내게 됐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 영업을 어떻게 열어가지? 지금부터는 진짜 영업이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저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 방법이라는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인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럼 대한노인의 회장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회사가 안양에 있으니까 대한노인의 안양 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부장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건물 밑에 줄을 쫙 이렇게 쳐가지고 출입 금지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받아요. 그때가 코로나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거가 중단하고 거기서 모이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회장님을 뵈러 왔는데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이랬더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모두 문이 닫혀 있고 하니까는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그 노인회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락시장을 갔어요. 가락시장은 상인들이 밤에 그 경매를 하고 그때 밤에 일하고 아침 10시면은 거의 다 사장들은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가락시장 다니면서 저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있었어요. 또 마장동을 가봤어요. 거기는 막 겨울에 그냥 막 얼음물에 손 넣고 이래가지고 손들이 빨갛고 막 이런 분들. 그래서 돈은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해지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서 자식들도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고생해서 아프니까 정말 안쓰럽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병원 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나 이런 이제 자기 삶에 대한 그 회한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한 만큼 의심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회사 쪽에 단체 세미나 이런 거를 제전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가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전달도 못하면서 시간이 몇 개월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안 나와도 되는데 아무도 저를 막 나오라고 끄집어내지 않는데 제가 봤잖아요. 건강의 빛, 희망의 빛, 승리의 빛, 행복의 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약이 별로 없어도요 꼴리지도 않고 나오는 게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제가 그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험을 있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인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명씩 실장을 만들어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를 하면서 순서를 좀 바꿔보자. 제가 옛날에 시도했던 걸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어떤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량이 됐을 때 그런 어떤 단체 영업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명 제대로 된 실장. 근데 그냥 실장 만드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실장을 한 달에 한 명 만든다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실장을 만들자. 거기에 제가 올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뭐 잔소리할 필요 없이 그분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실장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실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가능한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초대하는데 초대는 가능하면은 금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초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는 거는 영업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판매의 시작이 그때 되는 거죠. 하나를 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쓰게끔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습관도 만들고 마케팅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과 인간관계도 또 이제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장을 이제 실장에 도전할 수 있게끔 그게 한 달에 네 번 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그 네 번을 통해서 이제 실장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실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또 이분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제 지점장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또 실장이 만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지점장으로 이제 그 복제하는 똑같이 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록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요일날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혼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여럿이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저희랑 같이 몸담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깊은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멀리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목표라는 거가 굉장히 작다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작지만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실장을 한 명 만들었어요. 전번까지는 안 만들어지더라고.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실장을 만들고, 또 저도 한 명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갈 생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면도에 가면 갯벌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갯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갯벌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운 좋게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안내하시는 남자분이 까만 고무신에 까만 빡빡 머리를 미시고 사반자루에다가 난닝구 딱 입고 오셨는데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갯벌에 딱 서는 순간 갯벌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이 고무신 하나 신고 갯벌을 이렇게 가는데 춤추듯이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저희는 완전 무장했어요. 장화 신고 막 머리에 이거 쓰고 막 했는데 막 빠지고 막
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유롭게 거기를 다녔어요. 가다가 한 삽 딱 뜨면은 거기에서 사과란다. 조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 그 갑자기 그분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최고의 권위자잖아. 네.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자기 일에서 어떻든 뭔가 보인다는 거. 그분은 이 갯벌 위를 걷고 있지만 갯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여기 조개 있어. 탁 하면 나와요. 우리는 죽고 그 사람은 한 삽씩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기 바쁜 거죠. 근데 그런 게 그 삶의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닥터 프렌드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꼭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남을 해를 끼치면서 나만 이익을 취하는 일, 남을 속이면서 나는 돈을 버는 일, 이런 일이 있어요. 요거 뭐라고 그러죠? 사기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남을 도와주면서 보람도 있는데 절대 돈이 100원도 안 생겨. 때로는 내 돈을 써. 네. 요런 거 뭐죠? 봉사. 네,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데 너무나 가치가 있고 행복해. 그런데 돈까지 줘.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지문이 1번, 2번, 3번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사기.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남을 이렇게 하는데 말이 기네요. 그죠? 자, 요거를 뭐 가치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7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닥터 프렌드 사업. 닥터 프렌드 보급. 네. 네, 7글자더라고요. 자, 대부분 정답은 글자 수가 많은 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닥터 프렌드 보급을 통해서 내 인생의 뭐를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정말 복을 쌓고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서없는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